네, 오늘 함께할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멘토 나와 있고요.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멘토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단은 하반기에 무역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되는 것 같다. 정부 자료를 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증권가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고 한 60% 정도는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결국엔 주가는 실적에 연동된다고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윤여민 멘토부터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어떤 실적 발표를 좀 필두로 해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에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봤을 때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업황 반등에 대한 부분들, 결국 실적 자체는 지금 깨져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어떤 반등,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하면서 어쨌든 주가가 반응했던 부분이고, 이제 삼성전자 어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그런 부분을 실적 시즌에 실적으로 좀 이겨내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셀 3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뭐 대장주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세액 공제 부분이 좀 1분기에 좀 영업이익으로 잡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또 2분기까지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양극재단까지도 제가 볼 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계속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 특히 이제 이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좀 어떤 오프라인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IP 쪽에서 상당히 좀 자유롭게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약간 플랫폼으로 지나고 있는 어떤 엔터테인먼트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 시즌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약간 업황에 대한 반등 기대감 네. 혹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공존하는 좀 그러한 좀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2분기 실적들 좀 잘 나온다는 얘기가 시장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주도 업종으로 확 쏠리는 경우도 좀 생기는데 어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뭐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그 금리 인상을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피봇의 가능성이 하반기에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가장 우선시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인데요. 시장에서는 한 2,500억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 9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동안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우려가 기대로 바뀌면서 다시 2차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위에 상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2분기 실적 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가장 가파르게 올라올 것은 자동차 쪽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각각 작년 동기 대비해서 21%, 34%씩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영업이익이 전차가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지수는 재차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차 군단에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반기 랠리가 좀 점쳐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을 좀 주문하셨습니다. 2분기에 지금 역대급 실적이 또 한 번 현대랑 기아차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 플러스 자동차 부품 섹터까지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기대치를 계속해서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라는 전기차에 대한 밸류와 그 완성차, 기존의 완성차의 밸류가 전혀 상반된 움직임이었다가 네. 이제 하반기나 내년도 돌아가면 좀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이따가 다른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뉴스 하나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화이자하고 CMO 계약을 굉장히 큰 규모로 맺었어요. 주가가 살짝 반등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너무 주가가 좀 약세여서 주주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민 멘토?
네,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필두로 해서 제가 볼 때 뭐 셀트리온까지 좀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은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수급과 약간 좀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2차전지 쪽에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좀 2차전지에서 좀 수급이 좀 어떻게 보면 이탈할 때 좀 움직였던 좀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실적 시즌과 좀 맞물려서 보게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 지금 이제 BPM에 좀 미국에 등재되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이슈를 제외하고 실적 진에서 분명히 좀 소외될 필요가 없는, 소외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호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이제 뭐 제약바이오보다는 약간 반도체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개별 종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상당히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랠리가 나왔을 때 그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이 있었고요. 셀트리온의 어떤 랠리가 나올 때는 그 중심에 호실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분명히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삼수 합병에 관련된 이슈가 좀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 2년 네네. 전부터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7월 달에 뭐 이제 공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까지 같이 좀 붙게 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더 이상 소외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개별주로 하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그룹들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만약에 이쪽 섹터를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더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오늘도 사실은 주가가 1.2조 계약 사상 최고 계약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한 3%대 상승으로 가더니 그냥 윗꼬리를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달고 있거든요. 이택 멘토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오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윤여인 멘토처럼 차라리 그러면 셀트리온을 보는 게 더 대안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다 좀 모아가고 싶은 친구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네. 뭐 빠질 때마다 조정시마다 이제 모아가면 언젠가 그 열매나 과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4공장 이후에 이제 5공장도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4공장 같은 경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빠르게 실적 개선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라마라고 이제 새로 출시될 미국 시장을 공략할 그 제품과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스텔라라 그러한 것들이 FDA 승인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이제 적립이 된다라고 하면 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금리 인상 그러니까 성장주를 볼 때 금리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항상 투자자들이 있어서 가치주냐 성장주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에는 가치주가 맞는 계절에 오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른 다음에 유지되고 재차 금리를 조정한다라는 그 시기 때는 다시 또 그때는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일찍 들어가는 지금 당장은 좀 일찍 들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주가가 되려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이 피봇이 나온다라고 하면 성장주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0년 이후에 70만 원이 깨진 적이 딱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빠지면 더 얼마나 빠지겠어라는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FDA와 관련된 아까 몇 가지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지 둘 다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구간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이자하고 1.2조 원 계약에 CMO 계약 맺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랜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 볼 수가 없는 게 2차 전지 관련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하고 리비안이 워낙 강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고 국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이제 하반기를 좀 나 이제 여기서 좀 달려갈 거야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윤여인 멘토부터 2차 전지주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이틀 정도 봤을 때 거래대 금액 한 25% 정도가 에코프로나 에코 BM으로 좀 많이 좀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좀 상승하면 지수가 상승하면서 또 다른 종목들에 좀 수급이 소외되는, 약간 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에코프로가 하락하게 되면 다른 섹터가 올라가는 이러한 약간 시속 게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대금의 25%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에 쏠렸는데, 이런 부분이 한 절반 정도만 빠져도 이제 다른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 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이러한 좀 수급에 좀 어떻게 보면 집중 쏠림 현상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에 의해서 좀 밀리는 종목들에 대한 분명히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내에서도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선순환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아직은 좀 개화하지 못했던 지금 2차 전지 내 제가 볼 때는 섹터로서 볼 수 있는 게 계속 장비 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하나기술이 한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번 좀 먼저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뿜어냈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장비 쪽에서 보게 된다면 PNT 같은 이런 종목들 수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제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선순환 돌고 있다. 다만 이제 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그룹에 너무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쪽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아직까지 오르지 못했던 이런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좀 크게 움직였지만 도리어 2차 전지 장비주를 보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좀 나을 수도 있다라는 대안을 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2차 전지주에 하반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장비주 보자는 윤현민 멘토 의견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기택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근에 에코프로 BM으로 이렇게 매기가 확 몰리고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게 하반기 2차 전지주들 전반에 대한 어떤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시각이 좀 다른데요. 네. 이제 테슬라로부터 이제 촉발된 거죠. 뭐 연초서부터 계속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신호였는지 좀 투자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잠깐 나왔다 사라진 이슈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사실은 최근에 나온 뉴스나 재료들을 좀 보면 살아남은 자의 승자 독식이 되는 그런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이제 전기차 사소룡이라고 했던 웨이마, 하이난서가 폐업을 했고요. 텐지, 아이츠, 레이딩도 임금 체불 등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이었던 전기차 업체들이 몇몇 도산하는데, 로드타운 모터스 같은 경우도 파산 신청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자 독식이라는 게 리비안이라든가 테슬라 같은 살아남은 경쟁자들은 앞으로 계속 시장 점유 확대를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못한 경쟁 업체들은 도태되는, 그러니까 한번 구조조정이나 정리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충분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점검을 좀 받았고요. 윤현 멘토께서는 최근에 조선주들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도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한 3%대 강세 보이면서 괜찮거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2%대 상승이고요. 어떻습니까? 조선주들은? 저는 이제 조선주 최근에 뭐 일봉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 뭐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주가가 좀 많이 횡보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상승 사이클에 좀 진입한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까지 좀 이제 실어나를 배가 모자라다는 뉴스가 좀 나올 정도로 확실히 이제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경기의 어떤 침체보다는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선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중공업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에 좀 흑자 전환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가 2천억 정도까지 좀 흑자 전환은 좀 유의미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세가 일봉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제가 볼 때는 시세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상승의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였나요? 제 기억으로 윤현 멘토가 이제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그러면 조선 기자재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조선 기자재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조선 3사보다는 일단은 이제 납품에 대한 부분들, 납기에 대한 부분이 좀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수주를 했을 때 어떤 결국 이제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엔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본행제 쪽이라든지 피팅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실적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 조선 3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같이 봐야 될 어떤 업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져오신 그러면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입니다. 윤여인 멘토는 친환경 스크러버 매출이 성장되는 유니셈을 가져오셨고요. 이기택 멘토께서는 성우하이텍 배터리 시스템 관련 신규 아이템을 수주했다라고 뽑아주셨는데, 방금 전에 윤여인 멘토 말씀하셨으니까요. 성우하이텍부터 오늘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보는 것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색깔을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다시 또 재차 랠리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였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호실적에 동반한 부품사가 어디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호실적을 보이는 그러한 지역은 어디냐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먼저 미국을 꼽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인도의 성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 시장은 다른 여타 국가 대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8년도에 중국 아니면 베트남의 증시와 비슷한 궤를 보여주고 있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물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대물 부품이라는 것은 범퍼 레일, 사이드 범퍼, 차탭 바닥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미국과 현대기아차와 동반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에 진출해서 시장 확대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선 신규 아이템이죠. 배터리 관련 시스템을 수주해서 마진율이 좋은 제품을 얻어왔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하시고요.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위에를 열어놓고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매물대가 다시 또 포진되어 있는 게 네.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입니다. 한 분기 정도 보시면 충분히 13,000원까지 도달 가능해 보이고요. 거기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보면서 다시 또 재차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9,000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3,000원대에 몰려있는 매물대가 있으니까 목표가 13,000원으로 보고 여기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2차 목표를 우리가 정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성우하이텍에 대한 이기택 멘토의 투자 의견 저희가 좀 확인해봤습니다. 자, 유니셈은 윤여인 멘토가 오늘 유망주로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돌고 있죠. 뭐 DDR5를 시작으로 해서 뭐 오사트라든지 특히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전통 소부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잠자고 있는 좀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좀 종목으로 지금 유니셈을 좀 가지고 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어떤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스크럽의 적용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펙스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카펙스 확장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근데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상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8.6세대 지금 IT 쪽으로 해서 지금 OLED 투자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칠러 공급이 좀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좀 실적 미스를 좀 디스플레이 쪽에서 메꾸는 좀 그러한 하반기는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반도체 관련된 업황도 분명히 좀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제가 볼 땐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좀 상승의 좀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인 유니셈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러버가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스크러버라고 하면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또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걸 스크러버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스크러버라고 하면 이제 그 공정에서 봤을 때 네네.
일단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폐기되는 어떤 물질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폐기물이라고 하는 어떤 좀 공정 물질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종류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제거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이제 탑이라든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좀 제가 볼 때는 기계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세정탑 뭐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예, 얘기하는군요. 거기 세진 집진 장치에 들어가는 제가 볼 때는 스크러버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오염된 공기를 맑은 공기로 제가 볼 때 이렇게 바꾸는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필요한 장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스크러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라든지 아까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하고 연결돼서 유니셈은 저희가 관련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크러버라는 거 오늘 좀 공부를 했는데 유니셈 아까 목표가하고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까? 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8,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여민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유니셈 친환경 스크러버 관련된 매출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기택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